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환 금액의 15%를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2월 달에 13번째 월급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크리에이터 이지윤 대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친절한 금융상담소 역할을 해온 고민이머니가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머니 라이프스타일 고민 해결. 새로 시작하는 뭐라고에서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들과 함께 금융 고민은 물론이고 또 구독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춘 다양한 고민들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정말 특급 게스트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요즘 굉장히 핫한 뷰티 크리에이터 가이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SC제일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 문혜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가족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가이안입니다. 무려 SC제일은행 은행 채널에 제가 또 첫 프로그램의 첫 게스트라니 제가 어제 저녁부터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C제일은행의 문혜경 차장입니다. 이렇게 멋진 두 분과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뭐라고 해라는 타이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된다. 왜냐면 딱 길꽂히잖아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이 채널도 금융이나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니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오늘 꿀팁들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작하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사실 가이아님은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비행소녀? 승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비행소녀라고 하기 조금 나이가 있기는 한데 대한항공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크리에이터로서 3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뷰티뿐만 아니라 헬스까지 또 그 영역이 넓어지셨다고. 맞아요. 제가 뷰티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너 뷰티가 진짜 뷰티잖아요. 헬스, 몸 만들기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자산 관리하는 PB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입도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기는 달라졌어요. 해요. 네. 그래서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좀 크게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말못까지는 아닌데 금리이다. 걷기는 하지만 뛰지는 못한다. 이 정도? 네, 맞아요. 가이아님 말씀처럼 요즘 2030 분들이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피비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다 이제 하락을 했고 그거를 또 새로운 수익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들의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또 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채널이 더 활성화가 됐고요. 굳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제 어플로 투자 상품 가입을 쉽게 할 수가 있었고 미국이나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이제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늘었어요. 종합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이런 거에 이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원래 적금만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정말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어느 날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못 벌었다가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적금을 계속 붓는 게 맞는지 흐름을 또 따라가는 게 맞는지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마도 가이아님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2030 분들은 특히 재테크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비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재테크를 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오늘 가이아님, 이지윤 대리님처럼 금린이들을 위한 재테크 고민들을 오늘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아님,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에요.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크리에이터들도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뷰티 관련돼서는 좀 알려드릴 것들이 그나마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뷰티 노하우들을 열심히 이렇게 꺼내가지고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들을 위한 핫한 재테크부터 또 뷰티의 꿀팁까지 두 분이 있어서 오늘 정말 든든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SC제일은행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금융부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고민들을 받아봤는데요. 선정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J7 주위에서 펀드 들라며 추천하는데 저는 좀 두렵거든요. 예전에 손해보고 해지한 적이 있어서 만들고 싶지만 두려워요. 펀드 하나쯤 만드는 게 좋을까요? 네, 요새 사회 초년생들이 엄청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을 했을 때 내가 계획이 바뀌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갑자기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률 관리를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10%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면 10%의 손실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지만 늘 마음이 저 몰랐어요,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개인적인 그냥 질문인데 네. 소액으로 적금 드는 것보다는 적립식 뭐 펀드라든지 그렇게 드는 게 나을까요? 이게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에 내가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펀드 투자하기엔 기간이 좀 짧다고 보여요. 이자가 없어도 그냥 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3년이나 뭐 7년 이렇게 좀 적립을 꾸준히 기간을 좀 두고 하실 수 있는 거는 투자 상품 ETF도 있고 뭐 적립 펀드도 있잖아요. 성향에 맞춰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분산을 해서 가져가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꿀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0대의 재테크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미래 부자 되기. 이런 질문이 진심으로 궁금하신 거예요? 수입이 이제 처음 생긴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축보다는 조금 더 내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무조건 아껴 쓰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비고정 비용이 얼마인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면 얼마의 금액이 모이는구나를 계획을 세워서 재테크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축을 할 때는 이제 기간을 1년짜리, 3년에서 뭐 7년짜리, 또 10년 이상짜리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1년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 그리고 3년, 한 7년 이 정도의 한 중기 정도 기간의 상품은 적립식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상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3개에서 한 5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10년 이상의 좀 장기 상품은 현행 세법상 이제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실 경우에 비과세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많은가요? 그렇게 10년 이상 하는 분들이? 꽤 그렇죠. 그래요? 예, 자동이체 걸어놓고 세상에. 이런 거는 노후자금 활용 목적으로 비과세 되는 상품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 또한 정말 궁금했던 그런 내용인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2월 달에 급여 이제 연말정산 맞아요. 하는 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꼼꼼히 관리를 하면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놓쳐버리면 후회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 내가 자취를 하고 있으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그쵸. 월세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 면적이 25평, 기준 시가 3억 이하의 전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12%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상환 금액의 15%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매년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네.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이런 거를 가입을 하시면 13.2%에서 16
3.5%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2월 달에 13번째 월급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재테크 꿀팁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뷰티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봄봄813님, 건조한 제 피부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 또 건조해가지고 피부 막 맞아요. 갈라지고 맞아요. 저도 엄청 그렇잖아요. 건조해요. 저도 진짜 프로 건조러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진짜 겨울이라서 더 이런 고민들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타고나는 면이 가장 크긴 한데 이러면 너무 슬프니까 한 3가지 정도 말을 해보자면 영양제를 잘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오메가3나 MSM, 피부의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으려면 장벽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이렇게 혈관 개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해준다고 하고, MSM은 단백질을 형성을 잘 해주게 하고 연골이나 피부나 이런 재생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판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2가지가 피부에 수분을 조금 머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여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기 전에 알로에만 있는 거나 수분만 있는 수분 크림들, 그거를 피부에 이렇게 엄청 두껍게 거의 얼굴에 덮었다 싶을 정도로 바르고 자요. 그러면 다음날 수분이 되게 많이 충전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매일 하세요? 안 하죠. 근데 안 하셔도 피부가 너무 중요한 날. 매일매일 하면 가장 좋지만 너무 건조해서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 한 번씩 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두 분이 사무실 생활 혹시 하지 않으세요? 히터를 계속 켜고 있잖아요. 이 수분을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가습기를 두고 안 두고가 별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조금 바꿔보시고 많이 잘 드시고 바르시고 이렇게 하면 건조한 게 좀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2번째 질문은 여드름은 짜는 게 답일까요? 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짜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흉터가 패여요. 잘못하면. 그러면 피부과 가서 이렇게 5,000원에 시술을 할 거 50만 원을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손에 있는 균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압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가 엄청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절대 짜지 마시고 피부과를 가시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약을 드셔야 돼요. 야, 이것도 약이 있어요. 이게 유분을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도움이 됩니다. 3번째 질문은 또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안 좋고 마스크에 화장 묻어나는 것도 싫은데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나요? 이거는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품은 사실 안 지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거는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컨실러 같은 거를 최대한 스펀지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얇게 정말 얼굴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계속 여러 번 해서 커버는 조금 약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남거든요. 기초 같은 부분은 좀 뾰루지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성초라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스킨팩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거는 그렇게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시작한 뭐라고 해 첫 시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라고 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의 짤막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아마 평생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답변 내용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은행에 찾아오셔서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저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리니였는데 금리니에서 좀 학교 가방을 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옷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고 왔거든요. 제일은행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부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든 고민들을 아주 속 시원히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해 앞으로 자주 찾아주실 거죠? SC제일은행 뭐라고 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